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 중에서 제가 평소에 밑줄 그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그다지 유명한 책들은 아니고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들이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문장들이나 그런 의미들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이번 기회에 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처음에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요, 너만큼 여기 어울리는 사람은 없어 라는 미란다 줄라이의 소설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강력한 두 군데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자기만 빼고 남들이 미친 듯이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대개 사람들은 서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62쪽에 나온 글이었어요. 제가 이 글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거든요. 저도 이 소설가가 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지낸다고 착각했고 서로 좋아하고 지낸다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미 늦어. 일단 시작했으면 그냥 쭉 계속 읽어 나가는 거야. 241쪽에 나온 글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뭔가를 추진하면서 의외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확신이 설 때까지 잠시 생각을 하고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마티네의 끝에서 라는 책입니다. 히라노 게이치로가 쓴 책인데요, 여기서는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력이 있다는 것은 일종의 재능인 것이다. 그것이 있고 없고는 어느 누구의 눈에나 잔혹할 만큼 명백하지만 막상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면 결국 매력이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매력이 있다는 것이라는 동어 반복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또 많은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진짜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매력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는 아닌데도 매력 있는 가수가 있고요, 아주 빼어난 연기를 보여주지 않는데도 매력을 느끼는 배우가 있습니다.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없는 부분들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일화는, 이게 벌써 한 10년 됐나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지만 벤츠 부사장에게 물어봤어요. 벤츠와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기술적인 부분들은 현대차가 각종 모터 잡지에서 더 앞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벤츠 부사장은 자신있게 한마디로 말했죠. 매력의 차이다. 이 매력은 단시간에 기술로 극복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매력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무언가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상황도 떠올랐고요, 매력을 내가 스스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설가 김별아의 불의 꽃이라는 소설입니다. 김별아 작가는 주로 역사소설을 많이 쓰고요, 역사소설 속에서도 우리나라 그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어떤 여성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또 사랑을 바라보는 그런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불의 꽃도 사실은 비슷하죠. 근데 김별아의 그 소설가의 문체는 늘 화려하기도 하고 뭔가 뼈를 때리는, 그리고 아주 깊이를 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별아 소설가를 제일 유명하게 한 소설은 미실인데요, 미실보다도 불의 꽃에 있는 대사들 또는 이 문장들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읽어 드릴게요. 하지만 천하의 사기꾼도 속이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이었다. 153쪽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진짜 그런 거 같죠? 누구라도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등장합니다. 삶이란 본래 어금니를 살이물고 견뎌야 하는 어떤 것인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다는 게, 삶이라는 게,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어금니를 지그시 물고 견뎌내야 한다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국이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진짜 견뎌야 하는 삶의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이 소설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사람의 천성이란 대문으로 쫓아내면 창문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이라 했던가. 그러니까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에 한 표를 던지는 편인데요. 그런 뜻에서 이 문장이 더 저에게 절실하게 다가온 게 아닌가. 대문으로 아무리 천성을 쫓아내도 창문으로 다시 기어 들어오는 게 천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두 번 연속해서 나와요. 하나, 정열은 늙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사내는 언제나 청춘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늙을 수밖에 없죠. 나이를 먹고 이 외모는 그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지만 정열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그리고 진정함이나 진지함이나 진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코 늙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사내는 언제나 청춘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더 젊게 그리고 내 정신을 더 젊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책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보다는 아주 많이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입니다. 요시모토 바나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 몇 문장만 봐도 바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이런 거였어요. 특히 이제 키친에 등장하는 문장이에요. 마음으로 조금씩 빛과 바람이 통하여 기뻤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조금씩 빛도 들어오고 바람이 통하고,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을 때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기뻐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투명하게 가라앉은 시간이 볼펜 소리와 함께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다. 이게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시간이 투명하게 가라앉았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줬고요. 볼펜 소리와 함께 시간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그 시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느낌보다 뭔가 더 강렬하게 다가왔거든요. 역시 요시모토 바나나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항상 전력으로 질주하는 나지만 구름진 하늘팀 사이로 보이는 별들처럼 지금 같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조금씩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늘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는 사람이지만 어쩌면 아주 작은 대화 하나로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모토 바나나의 문장들의 특징, 제가 느끼는 그 특징들은 다른 게 아니라 글을 읽으면 마치 내 눈앞에 그림이 펼쳐지는 듯한, 그러니까 글 속에 이미지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소개해 볼게요.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한 번은 절망해 봐야 알아. 그래서 정말 버릴 수 없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 재미라는 걸 모르고 어른이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짜 제대로 절망해 봤을 때 오히려 진짜 재미가 무엇인지 아는 어른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모토 바나나가 왜 일본에서도 엄청 인기지만 한국에서도 그렇게 큰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요, 여러분이 뭐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우강훈 작가님의 나의 슈퍼히어로 뽑기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직까지 작가님이 자기의 진실을 밝힌 적은 없으니까 실화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우강훈의 팬이라거나 또는 이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이건 사실 실화를 소설로 옮긴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읽는 내내 사실 어디 이렇게 마음구석이 되게 짠했거든요. 왜냐면 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건 아빠와 딸의 이야기인데, 아빠와 그 딸과 그 엄마의 마음들을 고스란히 담은 대사가 있어요. 아빠가 이제 그 딸에게 하는 말 내지는 속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도 너도 그리고 나도 그렇게 우린 여전히 성장 중이지. 이 세상엔 완전한 어른은 없어. 네, 이 말 때문에 저는 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항상 했어요. 저도 완벽한 어른이 아닌 이상 아이의 마음들을 더 많이 존중해주고, 그리고 내가 함부로 개입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설픈 조언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했던 문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적잖은 분들이 자기계발서나 뭐 무슨 이렇게 능력을 올려주거나 자존감을 올려주는 이런 스필이나 뭐 그런 책들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뀐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좀 많이 다른 게요. 저는 문학 속에서, 소설 속에서 작은 문장 하나, 문구 하나에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뀐다는 걸 수시로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소설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몸이 아픈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혹시 말이야, 내 허리가 낫지 않더라도 당신에겐 남편이란 이름으로, 진서에겐 아빠란 이름으로 나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 네, 몸이 아파서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뭔가 상황이 좋지 않지만 여전히 남편으로, 좋은 아빠로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이 마음이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저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 안 그래도 이제 힘들어하시는 아빠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문장에서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더 힘이 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답을 합니다. 그래, 잘 자, 끝까지 내 남자. 와,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저는 진짜 몸이 찌릿할 정도로 전율이 잃었거든요. 이 가족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이 가족은 얼마나 완벽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소설의 주된 내용들은 뽑기맨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모험기, 아니면 또 삶의 그냥 평범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가족 간의 어떤 것들을 많이 담아낸 것들, 그것들이 아직도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요. 저는 좀 친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책을 추천하곤 해요. 나의 슈퍼히어로 뽑기맨, 꼭 읽어보라고.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과 마지막 문장인데요. 오가와 요코가 쓴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란 책입니다. 이건 아주 묘하게도 수학을 소재로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천재 수학 교수가 기억상실증이고 그 집에 꼬마 아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수학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수학 이러면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실 텐데, 수학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수학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고 순수하고 뭔가 굉장히 신비한 학문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에서 등장한 문장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꽂힌 문장은 이거였어요. 문제에는 리듬이 있으니까 음악하고 똑같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리듬을 타면 문제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함정이 숨어 있을 만한 것도 발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교수가, 수학 교수가 아이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리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학 문제를 말한 건데요. 음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잘 풀리지 않고 함정을 찾지도 못하겠고 문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는 그냥 눈으로 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어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글쓰기와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봐도 이 문장 비슷한 게 늘 등장해요. 내가 글을 쓴 이후에는 반드시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읽어봐라. 소리내어서 읽어봐서 좋은 글이라면 좋은 글이지만 내가 읽으면서 발음이 꼬인다거나 뭔가 어색한 부분이 등장하면 그 글은 고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굳이 글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든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의기소침해서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공터에 나가시든 아니면 내 방에서 문을 잠시 닫고 조용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나 스스로 들리게. 이게 내 마음속에 있을 때와 소리를 내서 내 귀로 다시 전달될 때의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작가가 말한 것처럼 문제 전체를 바라볼 수도 있고, 또한 그 문제의 함정이 무엇이었는지 소리낼 때는 드디어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6권의 책과 그것에 등장하는 문장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꽤 많아서 혹시라도 이 영상이 반응이 꽤 괜찮다면 다음에도 2탄, 3탄 계속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